가끔은요, 성공 신화보다 실패담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특히 그 주인공이 워렌 버핏이나 찰리 먼거라면 이건 뭐 무조건 들어봐야죠. 오늘은 세계 최고의 투자자들이 직접 고백하는 자신들의 가장 큰 실수, 그러니까 아깝게 놓쳐버린 기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정말 아이러니한 건 말이죠. 이분들을 전설로 만든 그 성공 원칙 있잖아요.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는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. 바로 이 원칙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실수를 낳는 원인이 됐다는 겁니다. 특히 기술주를 대하는 태도에서 그게 확 드러났죠. 찰리 먼거가 한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. 진짜 손실은요? 돈을 잘못 넣어서 까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진짜 뼈아픈 실수는 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투자. 바로 그 놓쳐버린 기회에서 온다는 거죠. 아니, 어떻게 세계 최고라는 투자자들이 구글하고 아마존, 이 둘을 다 놓칠 수가 있었을까요? 진짜 궁금하시지 않으세요? 이 질문을 가지고 한번 그들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과연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자, 첫 번째 사례는 바로 구글입니다. 근데 이게 그냥 구글이라는 회사가 있대 수준이 아니었어요. 버핏과 먼거는요, 구글의 그 무시무시한 힘을 사업 제일 앞에서, 정말 바로 코앞에서 직접 겪고 있었습니다. 네, 그냥 듣기만 한 게 아니고요. 자기들이 투자한 핵심 회사, 그 유명한 보험사 가이코 있잖아요. 바로 이 가이코를 통해서였어요. 당시 가이코가 구글의 완전 초창기 핵심 광고주 중 하나였거든요. 버핏이 기억하기로는 그때 가이코가 고객 한 명이 광고 클릭 한 번 하는데 $10에서 $11 정도를 구글한테 주고 있었대요. 자, 생각해 보세요. 자기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어디로 가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드는지 그 생생한 숫자를 그냥 눈앞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. 아, 이 먼거의 고백이 진짜 핵심을 찌릅니다. 본인 입으로 인정했잖아요. 구글 광고가 다른 어떤 것보다 효과가 뛰어나다는 걸 데이터를 보면서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요. 그런데 그 데이터가 가리키는 구글이라는 어마어마한 투자 기회를 알아보지는 못한 거죠. 점들을 연결시키지 못한 겁니다. 심지어는 이런 일까지 있었어요. 구글이 막 상장 준비할 때 그 투자 설명서 만들던 팀이 버핏한테 조언을 구하러 직접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? 구글 사업에 대해 뭐든지 물어보고 속속들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그냥 굴러 들어온 거죠. 근데 버핏은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냈다고 합니다. 와, 그렇다고 이분들이 뭐 기술주라고 하면 그냥 다 담을 쌓고 지낸 건 아니에요. IBM이랑 애플에 대한 투자를 보면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. 이 두 회사를 통해서 기술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IBM에 대해서는 내 판단이 틀렸다고 아주 솔직하게 인정합니다. 그런데 애플은 다르게 봐요. 이건 기술 회사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브랜드를 가진 소비재 회사라고 재정의를 해버리죠. 바로 이 지점이 되게 흥미로운 거예요. 기존의 틀을 깨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. 자, 이제 두 번째 거대한 실수, 아마존으로 넘어가 보죠. 이 케이스의 핵심은 간단합니다. 제프 베이조스라는 정말 한 세대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괴물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. 베이조스가 왜 그렇게 대단하냐면요.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산업, 그것도 둘 다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한 분야에서 동시에 그냥 성공도 아니고 압도적인 성공을 거뒀다는 점이에요.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시작해서 말이죠.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한 사람이 세계 최고의 유통 제국을 만들고 동시에 세계 최고의 클라우드 회사를 만들었어요. 이게 말이 되나요? 비즈니스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. 정말 말도 안 되는 업적인 거죠. 인텔의 전설적인 CEO 앤디 그루브의 이 은재 탄원 비유가 베이조스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딱 보여줍니다. 만약에 총알이 딱 한 발 있어서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를 제거해야 한다면 누굴 쏘겠냐는 거죠. 유통업계에서도 클라우드 업계에서도 모두가 한 사람을 가리켰을 겁니다. 바로 베이조스요. 그래서 먼거가 베이조스를 그냥 훌륭한 CEO라고 부르지 않아요. 뭐라고 하냐면 기존의 생물학적 분류로는 설명이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종, 바로 돌연변이라고 부릅니다.
이건 뭐 독보적이다, 전례가 없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최고의 극찬인 셈이죠. 자, 그럼 이 구글과 아마존 사례를 통해서 버핏과 멍거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? 그 궁극적인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이건 단순히 기술주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. 멍거가 월마트 얘기를 또 꺼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 아, 우리는 기술을 잘 몰라서 실수했어 라는 변명 뒤에 숨을 수 없게 만드는 거죠. 왜냐? 월마트는 이 사람들이 정말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던 사업이거든요. 그런데도 행동하지 않아서 놓친 기회라는 겁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이게 오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. 인생에서 가장 큰 손실은요, 우리가 못 봤거나 아니면 보고도 그게 뭔지 몰라서 행동하지 못했던 것들. 그런 천재들, 돌연변이들,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흐름을 놓친 데서 온다는 겁니다. 결국 버핏과 멍거의 이 비싼 고백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.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수많은 변화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지나치고 있는 미래의 구글, 미래의 아마존은 과연 뭘까요? 이 질문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